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르노 삼성 XM3 리뷰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르노 삼성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장단점이라고 했던 것들은 순전히 현대기아만 타본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어맨이나 마티즈 같은 타사 차량도 오래전에 타보긴 했는데 어차피 현대기아만 타봤다고 하면 누군가는 현기빠라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현대기아 위주로만 타본 사람이라면 다른 부분을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차이점은 그게 불편함이 되고 그걸 단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르노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급발진하지 마시고 타사 차량을 탄다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M3와 같은 세그먼트를 본다면 소형 SUV니까 셀토스를 기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 등급 옵션이 아닌데 모든 윈도우 버튼을 원터치로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까 최저가 사양인 에볼루션부터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공조 장치가 나름 독특한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다이얼 타입 안에 숫자가 들어있어서 직관적이기도 하고 누르는 버튼보다는 다이얼이 들어가면서 버튼을 최소화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T맵이 기본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순정으로 탑재되는 내비게이션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고객들로부터 평이 좋은 전문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는 게 맞죠. 다만 음성 인식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트렁크가 생각보다 크다는 건데요. 루프라인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패스트백 스타일의 SUV의 경우 디자인 특성상 트렁크가 크지 않은데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컸고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에 압축 스티로폼도 빼면 캠핑할 때 짐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엔진 출력입니다. 다임러와 공동 개발한 터보 직분사 엔진에 독일 게트락 7단 변속기가 장착되었으며 실제 주행 시에 출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초반 가속은 약간 튀어나간다고 하다시피 강해서 적절히 밟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변속기 레버 뒤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깊이가 애매합니다. 단점들 위주로 이전 영상에 올렸더니 여길 동전이나 스마트 키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수납 공간이라는 게 용도가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애매하게 깊게 만든 것보다 확실히 깊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이 정도 깊이에서는 조금만 가속하거나 감속해도 물건들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어 쪽 손잡이도 깊지 않아서 손잡이로만 쓸 수 있고 스마트폰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깊이는 안 됩니다. 조수석 글러브 박스도 깊이는 깊은데 앞쪽에 제품을 꺼내 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옆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두 번째는 9.3인치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현대기아만 타보신 분들은 이제까지 다 가로로만 길어지는 형태였다 보니까 세로는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게다가 세로인데 크기도 애매하다 보니까 화면을 분할하는 것도 애매하고 영상을 보기에는 아쉬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나마 세로 화면이 좋을 땐 M스틱 같은 걸 연결해서 인터넷 서핑하긴 좋은데 정차 주차 상태에서 혹은 차박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영상을 볼 수는 있어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건 아니라서 이 세로 화면이 좋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핸들 뒤쪽으로 빼놓은 멀티미디어 레버인데요. 핸들 우측에 와이퍼 컨트롤 레버 아래쪽에 있습니다. 라디오, 블루투스 등 오디오 소스를 바꾸거나 볼륨 업 다운 버튼이 있고 이전 곡, 다음 곡은 다이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관적이진 않은데 자주 보는 건데도 핸들에 가려져 있죠. 현대기아는 이 멀티미디어 버튼을 핸들에 다 넣었는데 이게 뒤로 따로 가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전 영상에서 단점으로 꼽았더니 어떤 분은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처음에는 어렵다가 익숙해져서 편하지 않은 건 없죠. 저는 그 의견에 반론을 하자면 애초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 없이 버튼이 핸들에 직관적으로 적용이 되면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현대기아는 변속기 레버를 이와 같은 동일한 위치로 빼면서 공간 활용면에서 좋아진 면이 있는데 XM3는 이 멀티미디어 컨트롤 버튼을 이쪽으로 빼면서 장점이 뭐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피드 리미터와 크루즈 컨트롤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원하는 속도를 설정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스피드 리미터는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가속되지 않는 기능인데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 중에 이 기능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기능이 적용된 이유는
유럽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100명 중에 98명이 안 쓰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국 조건에 맞게 이 기능을 필요 없으면 빼는 게 맞죠. 각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서 시시각각 계속 설정을 바꿔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외에도 현대기아차를 타던 사람에게는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많은 부분이 단점으로 느껴지는데요. 소형 SUV 경쟁 차종인 셀토스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도어를 잠그는 버튼이 센터페시아에 있습니다. 덕분에 도어 레버 디자인은 심플해지지만 문을 잠그는 건 역시 도어에 있는 게 가장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동급 경쟁사 차량 대비 저렴한 턴 시그널 소리나 낮은 해상도의 후방 카메라, 스프레이 방식이 아닌 워셔액 노즐, 2열 에어벤트의 저렴한 디자인 등에서 원가 절감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XM3 단점 영상에서는 저렴하니 감안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동급 경쟁사 차량들이라고 해서 크게 비싼 것도 아닌데 원가 절감은 이상한 데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트와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해보면 셀토스는 2열 시트 각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데 XM3는 각도가 고정입니다. 장거리에서 2열 탑승자는 허리가 좀 더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차박을 하는 사람들에겐 2열 시트 폴딩 기준 트렁크와 평탄화도 안 되어 있고 2명이 눕기에는 폭이 좁은 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현대 기아만 타본 사람의 르노 XM3 장단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